안녕하세요, DC바이크입니다. 이번에는 그 자전거 핸들 그립 일자바에 사용되는 MTB 자전거나 생활 자전거, 한마디로 드롭바가 아닌 일자 형태 핸들에 사용되는 그립들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핸들 그립은 이제 핸들 바 자체가 이 측면의 양 사이드들이 항상 규격품입니다. 가운데 사이즈는 25.4mm나 31.8mm 두 가지로 보통 나오지만 이 측면 사이즈는 다 22.2mm로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규격품이에요. 22mm 정도로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갈수록 좀 넓어지긴 하지만 보통 핸들 그립과 바핸드가 설치되는 이 부분은 다 22m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락 그립들은 어떤 그립이나 어떤 바핸드, 요 구멍의 원 사이즈, 홀의 사이즈가 다 22.2mm, 최대 정확히는 22.2mm로 다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립도 그러고 변속 레버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런 락 그립이 아닌, 이렇게 틀이 있는 락 그립이 아닌 이런 일반 그립들, 고무 그립이나 이런 스폰지 그립들, 이런 스폰지 그립들은 22mm로 규격이 똑같으면 한마디로 들어가서 그냥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보통 얘들은 18mm에서 19mm 정도로 만들어서 들어갈 때 늘어나면서 크기가 들어갔을 때 돌아가지 않도록 압착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그립을, 이런 일반 그립이나 고무 그립을 낄 때는 굉장히 힘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제 끝으로 갈수록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다 물을 묻히던가 또 여기다 기름도 묻히긴 하는데 오일류를 묻히면은 다 들어간 다음에도 혹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물 정도만 묻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이제 샵에서는 에어 컴프레셔 이런 걸 쓰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할 때는 물 같은 걸 묻혀서 쓰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리고 락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 규격이 정확한 규격이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탈부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반 그립은 들어가면은 나중엔 더 빼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늘어났던 게 압착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고무 그립은 나중에 차후에 교체할 때는 그냥 카터칼, 이런 칼날류로 이렇게 비어서 그냥 잘라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이제 그립을 설치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그립을 넣고 마개가 있으면 마개를 이 끝에 이 핸들 바 자체의 끝을 맞춰서 여기를 조여서 락링이 이 핸들 바를 잡게 만들어야 이 그립이 돌아가지가 않는데, 기존의 그립을 잘 보시면 이렇게 고무 그립보다 락 그립이 길다 보니까 기존 그립을 제거하고 이런 그립을 샀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립이 이제 끝까지 안 들어갔는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공구를 이용해서 계속 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클램프에서 이 볼트가 계속 조여도 계속 돌아가니까 이 핸들 바를 조이지 않고 그냥 그 핸들 바 자체만 계속 조이다 보니까 클램프만 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을 받으면 계속 돌아가니까 이 나사산이 다 파손이 되고, 실제 나사산이 파손이 되면은 이 그립은 실제 사용이 불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할 점은 이 그립을 교체했을 때 핸들바 끝이 핸들바 끝이 꼭 이 그립과 끝이 일치하도록 하고, 보통 이쪽에 변속 레버랑 브레이크 레버가 있는데 브레이크 레버나 변속 레버도 꼭 하단에 보시면 이런 볼트들이 있습니다. 볼트를 열어서 안쪽으로 밀어서 꼭 이 끝이 여기에 맞닿도록, 옆으로 한번 핸들 끝이 맞닿도록, 이걸 이렇게 그렇게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핸들 끝이 맞닿도록, 그렇게 맞닿도록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정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카본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그리퍼 같은 거를 발라서 이 핸들 클램프에 강도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알루미늄 바에서는 이 락 그립을 강하게 조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립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일반 그립이 있고요, 락 그립이 있고 이렇게 바핸드가 있는 그립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핸드 따로 그립 따로 이렇게 설치도 가능하지만, 이런 바핸드 그립이 있고 또 손바닥의 면의 형태를 봤을 때 원형의
그립. 이런 원형의 그립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립이고 MTB에서는 꽉 움켜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산악주행이나 이럴 때는 이제 요철이 이제 흔들림이 많은 데서는 원형 그립을 쥐는 게 가장 맞고요. 그 다음에 도로주행은 요새 이제 보통 MTB 자전거라도 도로주행을 많이 하니까 손바닥을 넓게 맞추는, 내가 이렇게 기대면서 타는, 손바닥을, 면을 기대면서 타는, 이렇게 올려서 기대면서 타는 그립이 많이 선호가 됩니다. 이런 그립 자체를 보통 에르곤 형태의 그립, 에르고닉 그립, 에르곤 그립. 이 원조격인 이 에르곤사의 이 그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원조격인 핸들 그립이고요. 이 뿔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예, 다양한 포지션으로 이제 팔에 뭐 어떻게 보면 통증, 뭐 손목의 통증, 팔의 통증, 팔꿈치, 어깨 이런 게 고르게 분산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지션을 바꿀수록 어떻게 보면 장거리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이 손바닥 면이 넓으면 약간 이제 기대서 타는 효과도 있지만, 이거의 에르곤의 제일 장점은 손목이 이렇게 일반 그립을 쥐면은 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손목이 꺾이면은 팔이 펴지고 팔꿈치도 펴지기 때문에 어깨, 엘보 이쪽에 다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손바닥이 지면과 수평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에르곤 그립의 가장 이제 설치할 때 어떻게 보면 포인트는 내 손바닥 면이 지면과 수평이 되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꺾이지 않고 지면과 수평이 되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각도가 살짝 굽혀지면서 그러니까 노면 충격에서 굉장히 엘보 쪽으로, 어깨 쪽으로 오는 충격이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당연히 손바닥 면도 넓게 맞춰주니까 편안해져. 뭐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립도 가장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이 바인드 그립도 이 핸들바가 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이 바인드 자체가 이 그립을 조여서, 이 핸들바랑 조여서 이게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실수하는 부분이 끝면에 오지 못하고 핸들 그립이 요 정도에서 그냥 어느 정도 들어가고서 여기서 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핸들바를 끝을 제대로 못 잡으면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탈이 되는, 바인드가 이탈이 되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꼭 이 핸들바가 이 그립에 끝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항상 끝까지 와서 결합이 되는, 이 결합이 돼서 이 클램프가 조였을 때 이 핸들바를 꽉 잡게 하는 그 형태를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바인드 같은 경우는 각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바인드도 또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이 바인드를 이 그립 위에 설치가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바인드는 그립 위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핸들바에다가 꼭 설치가 돼야 됩니다. 핸들바. 그래야 힘이 들어가고 당연히 돌아가지 않고 사람 하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인드의 각도는 뭐 본인이 원하는 각도를 사용하시면 돼요. 본인이 뭐 각도를 높여서 한마디로 내가 상체를 올리고 다니고 싶다라든가, 아니면은 상체를 더 숙이고 다니겠다든가, 이거는 각도는 본인들이 어떤 지향하는 위치에 따라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이런 안쪽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바인드들이 있습니다. 이 바인드의 효과는 겉에서 잡으면은 내 어깨면이나 팔의 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상체는 올라가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만, 핸들의 길이에 따라서 상체가 벌어지니까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중이 많이 가니까 손목이나 이렇게 팔에 저림이 있으신 분들, 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상체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상체를 또 세우면은 자세에 따라서 엉덩이에 통증이 많이 갈 수는 있지만, 대신에 이제 팔의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 팔의 통증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이런 이너 바인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너 바인드는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너 바인드는 핸들 그립 안쪽에
이너바인드는 일단 핸들 그립의 안쪽으로 그립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그립이 껴지고 측면에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립이 전환이 돼요. 보통은 이렇게 잡았을 때 팔의 포지션이 굉장히 넓게 각도가 잡히고 또 여기에 그립을 또 핸들 바핸드를 하면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은 바꿀 수 있지만 실제 내가 상체가 올라가는 효과에서는 이렇게 이너 바핸드를 쓰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조향이 어떻게 보면은 평지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하기에는 딱 적합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특이사항으로 이 바핸드 같은 경우에 이런 깜빡이 기능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모델들이 있긴 한데요. 보통은 대부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선호되는 모델들은 이렇게 핸들 바와 바핸드가 일체형인 모델.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뿔이 바핸드가 각도가 조절되는 모델. 이런 모델들이 가장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세세한 설치 사항이라든가 사양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 4시 정도?